안녕하십니까. 잘본안과 문홍재 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속하고 달리 5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형안과 전문의 정현욱 원장님을 모시고 도대체 성형안과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는데 시간이 짧아서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대략적인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욱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 성형안과 파트 정현욱입니다. 자, 오늘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먼저 항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원장님 성형안과가 뭐죠? 네, 일단 성형안과란 이름을 들었을 때 되게 생소하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성형안과란 쉽게 생각하면은 눈의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안성형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성형안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눈 주위에 있는 눈꺼풀이나 아니면은 눈알 자체 이런 성형 쪽을 담당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종양이라든지 의안 이런 파트까지 같이 보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형 외과하고는 달리 성형외과는 온몸 전신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성형안과는 안과 전문 파트 중에 하나이면서 우리가 눈을 기능, 그러니까 본다든지 뭐 눈을 깜빡인다든지 어떤 눈을 사용하는데 그런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성형수술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형안과에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눈꺼풀,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눈꺼풀 질환이 있고 눈물관, 눈물이 흐르는 분들 질환이 있고 갑상선인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안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눈꺼풀과 안와의 종양, 그리고 눈뼈의 골절, 의안 수술이나 안검 경련 이런 파트들을 다 포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종양하면 혹 이런 거죠. 나중에 가르쳐 주실 거죠, 예, 원장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눈꺼풀 수술인데요. 눈꺼풀 수술에 일단 가장 흔한 것 중 하나, 눈꺼풀 속말림이라고 하죠.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눈꺼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중에도 이렇게 눈썹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속눈썹이 닿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덧눈꺼풀이라고 해서 부완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원래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피부에 밀려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찌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속눈썹이 찌르는 질환들 이런 것도 이제 눈 성형안과 파트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속눈썹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속눈썹을 사진에 보시면은 속눈썹이 다른 눈썹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 몇 가닥만 이렇게 눈을 찌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걸 속눈썹증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도 성형안과에서 같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두 줄 속눈썹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속눈썹이 이렇게 나 있는데 밑에 속눈썹이 한 줄 더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성형안과의 진료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속눈썹이 찌르게 되면은 눈 동자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눈을 불편하게 하고 충혈도 만들고 눈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속눈썹이 안 찌르도록 해주는 것이 눈 건강에, 눈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수술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죠? 엄청 불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안검 외반이라고 해서 눈꺼풀 건말림인데 아까랑 반대로 눈꺼풀 자체가 바깥쪽으로 말리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치해야 될 눈꺼풀이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래 눈꺼풀 피부 처짐이라고 해서 피부들이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피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이 밖으로 말려도 많이 불편하죠. 맞아요.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이것도 다시 안쪽으로 말아 넣는다든지 이런 수술 해주면 좋고 이렇게 아래 눈꺼풀 처지면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많이 처지니까 이제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나이가 들면은 꼭 부탁드려야겠네요, 수술.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눈꺼풀 피부 이완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앞에 눈꺼풀, 아래 눈꺼풀 처짐이랑 비슷한 식으로 눈꺼풀, 윗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눈을 실제로 덮어서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눈꺼풀 처짐, 안검 하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선천적으로 눈꺼풀이 처져서 눈꺼풀이 반대쪽에 비해서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 수술을 해줘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썹 처짐, 한쪽 눈썹에 비해서 반대쪽 눈썹이 많이 낮아진 경우 이럴 경우도 성형외과에서 같이 수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피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쭉 처져서 눈 동자를 가리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애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죠. 눈꺼풀 뜨는 근육이 힘이 없어서 잘 못 뜨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뜨려고 해도 뜨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눈썹 처짐은 보는 대로 이 위에 이 큰 눈썹 자체가 축 처져서 모양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눈썹을 당겨줘서 눈의 기능도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죠.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눈물관 질환 쪽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눈물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 길 어디가에 막히게 되면서 눈물점이 막히면 눈물점 협착, 눈물소관이 막히면 눈물소관 막힘, 아니면 여기 코 눈물관이라고 해서 막히면은 비루관 막힘, 이런 식으로 부위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눈꺼풀 말고도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뭐 기능을 하는 이제 눈물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쓰이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능적인 눈물 기능에 눈의 눈물의 흐름을 이제 안 좋게 만드는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성형안과에서 이런 수술을 한다는 얘기죠.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가 어디에 막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또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군데 어떤 게 막히냐, 봉통 눈물 소관이 막힐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막힘에 따라서 이제 뚫어주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게 성형안과 파트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 눈물길의 문제는 안과에서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안과에서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네. 안과에서 봅니다. 네. 다음 눈꺼풀 종양인데, 종양이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 혹이죠. 이게 양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암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일 흔하게 보는 건 다래끼죠. 다래끼 많이 오고, 아니면 사마귀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눈꺼풀에 혹이 났는데 모발 아니면 황색종, 이런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들 찾아오시는 질환입니다. 그렇죠. 눈꺼풀 자체, 눈꺼풀 피부나 뭐 이렇게 생기는 조그만 혹들을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굉장히 흔한 것들이고, 모발은 점이죠, 원장님. 네. 모발이라 하는 거는 점이고, 눈꺼풀에도 점이 생길 수 있고, 눈에도 곳곳에 다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생기고, 그리고 황색종 하는 거는 이제 눈꺼풀 자체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피부가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저런 병들이고, 이 외에도 많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악성 종양,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것도 있고요. 맞죠? 피부암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와서 성형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꼭 조직 검사를 하고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안화 질환인데요. 안화라고 하면은, 사실 안화가 뭐죠, 원장님? 안화라고 하면 되게 안하다 하실 것 같아요. 안화는 뭐냐면은, 우리 얼굴에 이제 뼈가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데, 눈을 둘러싸는 그 공간을 안화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안화에 생기는 질환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안화가 여기 만져보면 그렇죠. 둥그렇게 돌아가는 이 뼈, 이거 맞아요. 뼈잖아요. 네. 뼈 안에 있는 이 다 조직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공간 자체를 안화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먼저 갑상선 있는 분들,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갑상선이 있으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눈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눈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눈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또 안화 염증성 질환, 갑자기 눈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안화 종양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죠. 암이나 혹이거나 그런 식으로 안화 종양도 안성형의 파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생기는 병들은 이제 심각한 병들도 있고, 그래서 꼭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안화 종양도 앞에는 눈꺼풀에 생기는 단순하게 조그만 혹들도 있지만, 또 눈 공간 이 안쪽에 커다란 혹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눈꺼풀 경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눈이 떨려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게 뭐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래서 눈꺼풀 떨린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 중에도 눈꺼풀이 잘 안 떠진다, 아니면은 계속 감긴다,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눈두레근 잔떨림, 이런 경우, 눈이 갑자기 커피 마시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럴 경우에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가 있고, 반쪽 얼굴 연축,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쪽 반쪽이 지금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너무 근육이 꽉 긴장을 하고 있어서 입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왜 눈꺼풀 연축 양쪽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 감겨서 뜨려고 해도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눈꺼풀 경련은 제일 흔한 것들이 이제 이런 눈둘레근 잔떨림이죠. 여기 뭐 조금만 피곤해도 이게 눈 밑에나 아니면 눈꺼풀 위에 팍 떨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는 뭐 푹 쉬면 잘 낫죠. 푹 쉬면 잘 낫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잘 안 될 때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떨림이나 경련은 근육 자체가 움직이는 건데, 근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신경, 눈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에 이제 어떤 원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근육을 꽉 조아줘서 눈을 잘 못 뜨고 꽉 감고 깜빡깜빡하게 되는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많은 파트를 다 성형외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다, 뭔가가 불편하다, 뭐 피부가 안 좋다 하면 언제든지 성형외과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하면은 고쳐주시겠죠? 언제든지 고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형안과를 하면 사실 뭐 이게 생소한 파트지만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안과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범위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다른 파트들도 다 병이 많고 할 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성형안과가 제일 범위가 넓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린 것 외에도 이제 눈을 부딪혀서 아까 안화, 눈 주위를 둘러싸는 뼈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종양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기 눈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외상이라든지 눈을 심하게 다치면은 우리가 이제 눈 조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성형외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주변에 어떤 거라도 됩니다. 꼭 뭐 성형외과 아니라도 다른 파트라도 또 성형외과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은 병원을 꼭 찾아서 문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강의로 저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보는 안과 항상 파이팅 할 테니까 여러분들 늘 저희들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십시오. 정연욱 원장님 오늘 강의 잘하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